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마지막을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목표를 했던 대로 이제 승격을 하고 보니까 또 이제 말의 힘이 조금 더 이렇게 진짜 영향이 크다는 생각도 들고 점점 초반에 우리가 동계훈련할 때도 뭐 선수들한테 그렇게 좀 어찌 보면 뭐 힘든 상황을 이제 선수들한테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정말 시즌 치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씩 그 대신 우리가 목표했던 거를 각 로빈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승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던 걸 초반에부터 좀 1로빈부터 어느 정도 잘 해줬고 2로빈 가가지고 조금 주춤했는데 또 마지막 3로빈까지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내줘가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정말 이제 처음 단계 제 가장 큰 목표보다는 처음 단계 이제 3위를 이뤄냈고 그 김포 경기 딱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좀 되게 수월했죠. 어찌 보면 시간적 여유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플레이오프라든지 뭐 승강 플레이오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지 않았나 어찌 보면. 그러고 난 뒤에 또 생각했던 대로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저희가 성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올라갔지만 승강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희가 매년 그래도 플레이오프권을 갔었으니까 플레이오프 가면서도 우리가 했지만 다른 쪽에서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플레이오프 정도 가면 부천은 뭐 성공한 거 아니냐 다들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는 팀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지나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팀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뭐 올 시즌 이 정도면 뭐 나쁜 성적은 아닌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났을 때 너무 그 허무함이 컸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더 작년 시즌은 좀 더 준비를 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이기고 싶었어. 정말 성남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너무 진짜 이기고 싶었고 그 경기는 물론 승강 플레이오프도 이기고 싶었지만 더 했던 것 같아요. 성남한테는 무조건 진짜 이겨가지고 승강 플레이오프는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우리 홈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눈이 굉장히 진짜 많이 왔어요. 저도 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은 처음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일기예보를 계속해서 확인했었는데 뭐 잠깐 오고 마친다는 식으로 일기예보도 떴었고 근데 너무 눈이 많이 오길래 야 이거 시작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일단 뭐 심판들도 하고 김은중 감독하고 3명이 모여서 이제 경기 감독관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VR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김은중 감독도 이제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선수들 부상이 저는 제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정말 두 팀 다 살을 걸고 경기를 할 것인데 근데 부상이라도 나오면 이거는 정말 또 큰 데미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시켰고 그럼 연기시키면서도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한 사전 인터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기면 분명히 이 눈이 이긴 팀한테 운이 작용될 수가 있고 뭐 지면 뭐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핑계 대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체력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로 그날 경기를 했었으면 싶은 생각이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마지막 최종전을 이제 경기를 안 뛰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할 때 이제 베스트 멤버가 뛰다 보니까 3주 만에 이제 공식 경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가 이제 우리가 비기면서 올라갔지만 비기면 딱 그 이제 우리가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야 체력적인 거라고 경기 감각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 상태라고 좀 자신을 했기 때문에 수원FC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힘든 경기를 계속 치르고 왔었고 우리는 이제 또 물론 비겨서 이제 올라갔지만 그 분위기도 우리한테는 좋을 것 같고 체력적이나 경기 감각도 우리한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차전 시작했는데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또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정말 양팀 다 뭔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한다 그러면 진짜 팬분들이 그 많이 눈이 왔는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뭐 몇몇 친구들은 또 우도도 벗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좀 선수들이 아마 들어가면서 많은 건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저는 1차전 나가기 전에 딱 진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그라운드를 새벽 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치웠어요.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오죽하면 저희 코치 있을 때도 한번 진짜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장비가 이제 갑자기 이제 눈이 내리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나오셔도 지금 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새벽 2시까지 그 눈을 다 치웠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그리고 저희 선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팬분들도 뭐 그런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그 눈 오는 데도 응원해 줬는데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눈을 치웠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 1인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과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경기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막 이렇게 코치들하고 산책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겠죠. 개인적으로 항상 경기 전날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상황도 우리가 뭐 이기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비기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반면에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상상이 솔직히 했었어요. 우리가 이겼을 때는 어떨까? 우리가 뭐 혹시라도 뭐 비기거나 뭐 졌을 때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좀 하죠. 근데 정말 이겼을 때 이 상상은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짜 막 표현을 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딱 이기고 났는데 그냥 좀 진짜 머릿속이 하였어요. 머릿속이 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축구라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감독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꿈꿔왔던 순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이렉트로 뭐 우승을 해가지고 인천같이 올라가는 팀도 있겠지만 제도로 하는 게 우리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감독으로서 뭔가를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이부팀 감독들은 다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뤘을 때는 야, 진짜 뭔가를 다 했던 성취감이었는데 너무 그게 딱 다가오니까 아무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혹시라도 못 올라갔을 때 이제 구단하고 상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똑같이 이런 상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환경 부분이라든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 뭐 저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진짜 이렇게 제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부천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꼭 좀 필요했던 사람이 되자고 했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일단은 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냈다는 거, 그게 좀 뿌듯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래되신 분들은 진짜 18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부천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K1을 가는 걸 바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2차전 할 때 제가 선수들한테 했던 말이 어떤 뭐 영국 팀에 이제 할머니가 80년 만에 승격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고 자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희 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만약에 작년에 승격을 못했다 그러면 솔직히 그 기간이 18년이 지나서 28년이 될 수도 있고 38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은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우리가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이뤄내자고 선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팬분들한테도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자체에서 정말 선수단하고 구단도, 시에서 구단 주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작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뭐 여러모로 진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랬고 팬분들이 그래도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이 우승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 좀 이렇게 조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뤄내지 않았나. 그 팬분들을 보는데도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첫 번째 일단 뭐 선수들한테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아직까지 합류가 완전히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매년 이렇게 이제 전주로움 첫날을 원래 했는데 올해는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일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뭐 목표라든지 뭐 이제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미팅을 할 것인데 일단 목표는 딱 진짜 명확해요. 저는 잔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천이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점점 팀이 좋아지는 걸 느껴봤고 또 우리가 만약에 K1에 잠깐 있다가 바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팀이 좋아질 수 있는 방 다시 저는 또 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랑 부천이라는 팀이 1년을 잔류를 하고 2년을 잔류를 하고 3년을 잔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점점 이 팀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팀이 나중에 뭐 외부에서 막 우선 데나 뭐 전북 현대 뭐 이런 팀들이 암만 좋은 팀이 나중에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내공을 쌓았을 때는 뭐 비슷한 수준은 뭐 안 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을 만들고 싶은 생각?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목표는 저는 무조건 잔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뭐 노빈당 한 번씩 붙다 보면 3번을 붙을 수도 있는데 뭐 작년 시즌 잠깐 이야기한다 그러면 인천을 우리가 상대로 경기를 했을 때 보면 1승 2패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3로빈에 인천한테 이겼어요. 근데 1로빈에 할 때는 솔직히 너무 좀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생각 들고 2로빈에는 한번 정말 해보자 해서 1대5 졌고 3로빈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자 해서 1대5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은 2부였지만 인천은 그래도 조금 레벨이 다른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저희가 K1 왔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가 타겟이 될 것이고 저희보다 레벨이 높은 팀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팀하고 3번은 어차피 경기를 하는 건데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첫 경기부터 그래도 좀 더 자신 있게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붙었을 때 저희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다음에 붙었을 때는 저희가 또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정말 힘든 상황이고 뭐 타겟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다음에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1로빈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로빈을 10대5 지르고 그 다음 경기 2로빈 1대5 이긴다 그러면 1승 1패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후회 없는 경기를 첫 로빈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 K리그 특성상 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 K리그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1 같은 경우는 초반 분위기가 좋아도 나중에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좀 이렇게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초반을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초반에 우리가 뭐 승수를 예를 들어서 못 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모든 걸 좀 자신 있게 했을 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거겠지만 그래도 정말 초반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저희가 뭐 2부에 있을 때도 뭐 그렇게 예상이 넉넉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금 어린 친구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영입을 해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를 좀 기다려줬던 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부러 승격하다 보니까 예산도 솔직히 좀 늘었고 지금의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저는 그래도 뭐 올 시즌 작년 시즌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아직까지 더 성장해야 될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 뼈대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좀 더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경험 있는 가람이라든지 뭐 종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또 미드필드 쪽에서는 분명히 경험이 돼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윙백 같은 경우도 뭐 신재원 선수라든지 뭐 안태 선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좀 더 플러스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공격 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뼈대에서 도움이 될 선수들을 저는 그래도 비교적 영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K1 무대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선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하여금 그래도 좀 더 조직적인 면이나 이런 걸 좀 더 다듬는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뭐 이적 시장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외국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래도 저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발전해야만이 팀이 발전하는 것이고, 팀이 발전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국내 선수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분석관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저희 분석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감독님은 조금 보시면 우리 팀 경기를 분석하실 때 보시면 전술적인 것도 많이 좀 이렇게 보시는데 선수 개인적인 영향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솔직히 저희 팀 경기를 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물론 전술적인 것도 봐야지만 이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또 영상 미팅할 때 뭐 좀 이렇게 선수들한테 그런 개인적으로 피드백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뭐 이 포지션에 있는 친구한테 좀 피드백을 준다 그러면 또 그 포지션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 또 같이 또 그 포지션 성장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바사니 같은 경우도 워낙 저는 바사니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능력은 저는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의심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단 수원에서 그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적응 1년 차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경기 플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워낙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전술적으로 조금만 주문을 하면 금방금방 또 이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뭐 갈레고도 마찬가지고 몬타뇨도 마찬가지고, 갈레고 같은 경우도 강원에서 뭐 이렇게 제주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영상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켜봤는데, 물론 뭐 바사니와 같은 포지션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죠. 근데 우리 팀 같은 경우는 바사니가 이쪽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갈레고를 어느 쪽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바사니는 옮기는 게 좋을까? 갈레고를 옮기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또 갈레고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갔을 때 또 어떤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갈레고 같은 경우는 좀 더 와이드하게 넓게 위치를 시켜서 바사니로 하여금 그걸 연결시켜주면 갈레고가 갖고 있는 장점, 솔로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또 활용을 해줬던 거고, 뭐 티아기뇨 같은 경우도 원래 공격수였는데 제가 윙백으로 내려가지고 이 친구를 했고, 몬타뇨 같은 경우도 전남하고 이런 데서는 다 윙포드를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는 윙포드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스트라이커로 이 친구를 좀 발전시켰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물론 전술적으로도 정말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위치를 쓰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했고, 미팅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 팀에서 그래도 좀 실패했다고 해야 되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친구들이 제 팀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뭐 그랬던 것 같네요. 저는 뭐 처음에는 솔직히 좀 이 선수들도 버거움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바사니도 분명히 버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사니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를 풀어줄 수 있는 종우나 윤빛가람 선수를 제가 영입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갈레고도 좀 분명히 제주랑 뭐 강원에 있을 때 그다지 많은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뭐 김성민 선수라든지 김민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제가 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부터 뭐 잘한다 그러면 뭐 더 좋겠지만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는 이 또 뭐 김민준 선수라든지 김승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영입을 하고 싶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하여금 뭐 우리가 경기를 완벽하게 다 지배할 수 있는 경기는 뭐 거의 한 경기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적으로 좀 더 만든다 그러면 좀 어려움 겪더라도 저는 분명히 적응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뭐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 저녁에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OT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뭐 다른 부분도 또 항상 제가 중요시하는 것인데 올 시즌만큼은 하나를 정말 더 넣은 게 있어요. 저는 융화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선수들 기존에 K2에 있던 선수들 저희가 K1에 올라오다 보니까 새로 영입한 선수들 항상 이렇게 보면 많은 사례들이 좀 있어요. 돌고 도는 사례들 뭐 예전에 부산 같은 경우도 승격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강등되는 사례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은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또 얘기를 들었었고 어떤 안 좋은 사례라든지 좋은 사례라는 게 좀 이렇게 이제 들은 부분도 있고 정말 이 선수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분명히 뭐 선수들이 서로 간에 조금 자존심도 저는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팀에 있다가 좋은 선수 레벨에 왔던 선수도 우리 팀이 이제 부천이라는 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뭔가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다가갈 수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가 힘들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선수들이 섞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정말 굉장히 저 코칭 스텝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훈련할 때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저는 계속해서 유도를 할 거예요. 정말 좀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감독이 암만 좋은 전술, 암만 머릿속에 좋은 그게 있다가 그래도 선수들이 운동장 나가서 실행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술 훈련 시키는 거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운동장 나가서 이 선수들이 저희 팀이 솔직히 작년에 부천이라는 팀이 K2에 있을 때도 저희가 조직적으로 뭔가 탄탄한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승격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수비할 때 보면 밖에서 외부적인 분들도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는 야 너네는 외국인 선수들도 정말 다들 열심히 수비를 해준다. 저는 그런 팀은 좀 항상 외국인 선수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팀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다. 항상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외국 선수들한테도 처음에 첫 마디를 새로운 선수들한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이 정도 이런 팀이기 때문에 너네가 만약에 뭐 외국인 선수다 해가지고 뭐 느슨하게 경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절대 기용을 안 할 것이라는 식으로 먼저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외국인 선수들이 바사니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또 잘해줬었고 그러다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좋은 팀으로 조직 있는 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퀄리티가 완전 뛰어난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직적인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선수들끼리 뭉치지 않고 조직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든 팀이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경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제가 건방지다고 뭐 표현하실 줄 모르겠지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제주랑 경기에 오히려 더 재밌는 경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정말 감독한테는 정말 힘든 경기거든요. 이번에도 작년에도 코리아컵을 홈에서 했었고 물론 그때는 저희가 또 이겨가지고 좀 팬분들이 조금 했는데 분명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제주랑 이렇게 세 번의 뭐 라운드별로 세 번의 맞대결을 하고 또 상위 스플릿 나눠지면 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가 정말 재밌는 경기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힘든 경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선수들한테도 이 경기만큼은 조금 더 그러니까 부천 팬, 제주 팬만 이렇게 응원하는 경기가 아니고 야, 이 경기는 K리그 좀 좋아하시는 팬들이 야, 이 경기만큼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뭐 전술적이나 경기 이름으로 재밌는 경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클링에 예를 붙었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그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흥행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감독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힘든 경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흥행할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이렇게 운동장을 이제 포항을 제 원정을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실감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팀, 뭐 울산이랑 뭐 전북이나 이런 팀들, 대전이나 이런 팀들하고 경기하면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긴장도 되고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포항에 갔을 때가 조금 제일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포항 운동장은 스틸러스 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에서 운동을 했던 구장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포항에 이제 입단을 하게 돼가지고 포항에서 운동을 했지만 제가 그쪽에서 경기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제가 군대에 있는 소속 경찰청이라는 소속으로 FA급을 만나서 그 운동장에서 경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포항 소속으로는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포항이라는 팀에 제가 입단을 했고 뭐 군대가 해수까지 포항을 만나면 4년 가까이 포항을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포항이라는 팀을 이제 원정을 간다 그러면 뭐 감독으로서는 이제 K1에서 이제 포항이라는 팀 쪽 그 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좀 포항 가면 좀 감회가 좀 새롭지 않겠나, 또 좀 더 실감 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던 때지만 그래도 뭐 공식적인 경기를 포항에서 그 스트레이트 못 뛰어봤고 그 대신 이제 감독으로서 그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K1 무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팀이 뭐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또 뭐 K1 감독으로 또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더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일단 진짜 분명히 저희가 K2에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뭐 미디어에 노출이라든지 뭐 사람들한테 평가라든지 이거보다는 K1에 있을 때 정말 더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미디어도 더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묵묵히 열심히 했던 것을 K1에서도 저는 그거를 한번 인정 솔직히 받고 싶어요. 뭐 이영민 감독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뭐 K2에서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감독이 아닌, 이 친구 그래도 정말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부천이라는 팀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승격을 시켰구나. 이 승격을 시키고 난데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래도 정말 축구에 대한 철학이 있구나. 축구에 대한 그 뭔가 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걸 한번 진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요. 뭐 물론 뭐 전에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수원 삼성 지금 있는 이정희 감독도 마찬가지고 잘했던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 감독도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높게 인정하고 제 후배고 저랑 같이 이렇게 뭐 감독 코치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명 감독이 뭐 저보다 먼저 K1을 밟았고 작년 시즌에 정말 잘해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 감독도 뭐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뭐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는 거를 인정받고 싶은 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2차전 이기고 난 뒤에 제가 팬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2부팀에서 이제 1부팀이 됐고 여기 가서도 발전해야 되는 팀이고 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2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팬분들이 또 뭐 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1부 올라가서 좋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상대 원정 팬들하고 또 우리가 원정 갔을 때 그 상대 홈 팬들하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팀도 발전을 하고 팬분들도 발전하고 해서 정말 부천이라는 팀은 정말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격도 했고 좋은 팀이라는 거를 팀만 만들지 말고 팬분들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천이라는 저희 원정 이제 뭐 홈에서 경기할 때 원정 팀들 왔을 때 물론 제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할 때 잠깐 느꼈던 건데 뒤에 서포터 팬분들이 막 응원할 때 가변석에 앉은 이제 일반 팬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응원 문화를 가더라고요. 뭐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물론 예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같이 흥이 나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팬분들도 이 뒤에 있는 헤르메스 팬분들도 그다음 시민분들도 같이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팀? 그러면 또 선수들이 그만큼 또 더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발전하는 팬분들이랑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